이번 시간에는 채소를 왜 많이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많은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신체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어야 하지요. 이게 전부일까요? 이걸 모를 사람이 있을까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채소를 적게 먹으면 건강이 반드시 나빠지게 됩니다. 채소를 안 먹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다면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굳이 권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각종 병이 찾아옵니다. 채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요새 아이들 대부분은 가공식품을 좋아하고 채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자, 치킨, 햄버거, 아이스크림, 과자 등등 가공식품을 즐기는 문화가 어른, 아이 구분 없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에는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1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채소를 왜 많이 먹어야 할까요? 채소가 우리 몸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채소의 어떤 성분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계시나요? 우선 무시무시한 암의 예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암이 인구의 30%에서 걸리는 흔한 병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암을 줄이는 방법. 일반적인 이 내용만 잘 지킨다면 암의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육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양의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식사량은 배가 든든히 먹는 것이 아니라 만족량의 80% 정도에서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연과 음주, 절제를 해야 되겠지요. 이 중에서 많은 양의 채소를 먹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우유에 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는 성장을 촉진하고 완전식품으로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유가 성장에 유익한 것은 맞습니다만 암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유는 장에 염증을 유발하기가 쉽고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 효과에 대한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는 선진국에서 골절률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는 그런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풀을 뜯고 있는 소의 사진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우유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 안에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유보다는 채소를 많이 드시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채식이 건강에 유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유익합니다. 두 번째, 음식 속에 중금속이나 농약 등 해로운 성분을 흡착해서 배설시킵니다. 세 번째, 담즙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나 대사의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설합니다. 네 번째, 각종 비타민을 공급해주고 각종 미네랄 성분을 공급합니다. 또 각종 식물성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지요. 우리 몸에 유익한 파이토케미칼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각종 효소를 공급해 줍니다.
1번과 3번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라서 다음 화면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과 노폐물 배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소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입니다. 담낭이고 위, 십이지장, 췌장, 소장, 대장입니다. 위에 있던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 십이지장으로 내려옵니다. 담낭 안에 있던 담즙이 이 분비되어서 섞여집니다. 동시에 췌장에 있던 췌장액이 분비되어서 섞여집니다. 그래서 섞여진 이 음식물이 소장을 따라 내려오면서 추가적으로 소화되면서 흡수되는 것입니다. 이제 간에서는 무수한 대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노폐물이 담낭 안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설해야 될 콜레스테롤도 담낭 안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십이지장 안에 음식이 내려왔을 때 이 담즙이 같이 내려와서 음식과 섞여집니다. 음식 안에 있던 섬유질에 담낭 안에 있던 그 담즙액이 섞이면서 흡착되어서 이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이 대변으로 배설되는 것입니다. 만약 섬유질이 부족하다면 담즙 안에 있던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은 다시 장에서 재흡수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몸 안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또 흡수된 노폐물은 건강에 유해합니다. 따라서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은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배출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채소와 변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화관의 총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소화관의 총 길이는 키 곱하기 6 하면 대략 나옵니다. 170cm 키의 성인이라면 전체 소화관의 길이는 10m, 이 중에서 소장은 7m, 대장은 1.5m가 되겠습니다. 식도를 거쳐서 위, 그리고 여기가 십이지장이고 십이지장부터는 소장입니다. 소장의 길이가 7m입니다. 이 소장에서 물의 70%와 대부분의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 대장을 통과하면서 나머지 물과 약간의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음식물이 소화관을 통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대략적인 기술을 했습니다. 채식과 육식으로 나누었고 위, 소장, 대장 통과하는 시간, 총 시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채식은 위에서 소화하는 시간이 4시간, 소장,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20시간, 합하면 24시간입니다. 육식은 2배입니다. 위에서 소화하는 시간이 8시간, 소장, 대장에서는 40시간, 총 48시간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육식은 채식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소화관을 통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채식을 하게 되면 섬유질이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대변의 부피가 증가하고 대변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채식은 대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대변을 신속히 배출합니다. 육식은 수분을 소장, 대장에서 거의 흡수하기 때문에 변이 단단해집니다. 또 육식은 소화 시간이 길게 되고 또 소화관 통과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분이 흡수돼 버립니다. 대장에 대변이 쌓이고 막히면 복통, 개실, 용종, 장염 등 각종 대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유해균인 현기성균이 단백질을 부패시켜서
악취나는 방귀가 나게 됩니다. 또 단백질을 부패시킨 그 해로운 성분들이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식의 유익한 점과 채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